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공판이 방금 끝났습니다.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늘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위례사업과 관련해서는 유동규 씨를 상대로 한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이 오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특히 유동규 씨가 뭔가 보고를 했다는 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알리바이를 입증을 했어요. 그리고 유동규 씨는 여기에 대해서 딱히 반박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지금까지 검찰과 유동규의 주장은 이런 거잖아요. 위례사업을 할 때 남욱을 민간사업자로 내정해 놓고 있었다. 그거를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뒤에 각종 정보를 빼주고 편의를 봐주면서 그들이 거액을 벌게 만들었고 그 돈 중에 일부를 우리가 받아먹었어. 이게 검찰과 유동규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유동규 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13년 11월 28일에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직접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보고했다는 그 시각에 시청에 없었습니다. 유동규 씨는 시장실 가서 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시청에 없었음을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고 유동규 씨가 반박을 못한 거예요. 11월 28일에 한국경제에 언론 보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 위례 민간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비판 보도가 나와요. 그랬더니 사업자로 선정됐던 남욱하고 손잡고 있었던 부국증권,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호반건설이 이 땅값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하고 대신에 시공권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기로 이렇게 밀약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한국경제의 비판 보도가 나온 다음에 호반건설이 그 보도를 핑계로 우리 사업에서 손 떼겠다, 이렇게 사업 포기 의사를 전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날 빨리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자 선정된 사업자가 LH의 땅값을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는 날인데 그렇지 않으면 LH가 이 땅을 다른 데 팔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유동규 씨의 주장은 이날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실에 가서 이재명 시장한테 직접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남욱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숨어있던 호반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호반건설이 유한기가 그러는데 호반건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삿바 싸움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한기 얘기에 따르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힘겨루기 해서 막 뼛속까지 다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시장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유동규 씨를 상대로 직접 묻는 거예요. 보고서를 갖고 와서 나한테 보고를 했냐? 그렇다. 오후쯤에 왔냐? 그렇다. 전화가 아니고 직접 와서 보고를 했냐? 그렇다. 어디서 보고를 했냐? 시장실에서 했다. 11월 28일에서 29일까지 이 문제가, 이슈가 이틀간 이어졌고 29일 날 해결이 되는데 그 28일에서 29일 사이에 나한테 대면 보고를 몇 번 했냐? 한 번 했다. 그러면 28일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냐? 그렇다. 이런 대답을 받아냅니다,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오늘 증언은 11월 28일 오후에 시장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서를 들고 가서 보고를 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인단이 이재명 대표의 당일 일정을 다 확보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당시에 보도가 나왔던 사진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이 28일은 오전이나 오후나 이재명 대표가 시장실에서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오전부터 성남 행복 아카데미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한 정오 무렵까지 일정이 꽉 차 있어요. 정오 무렵에 기념사진까지 촬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동규 씨가 보고를 했다는 오후에는 어떤 일정이 있냐? 오후 3시부터 대구에서 대구시장 순회 정치 강좌가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서 직접 강연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성남에서 대구까지는 편도 3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면 정오 무렵까지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가 오후 3시부터 대구에서 있던 순회 정치 강좌에 참석을 하려면 점심 먹을 시간이나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실에 들러서 뭔가 보고를 받고 이럴 여유가 없었단 말이죠. 그 행사가 오후 4시 반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성남 또 올라오려면 저녁을 안 먹어도 밤늦은 시각이 되는 거예요. 유동규 씨가 얘기했다는 28일 오후에 시장실에서 보고서를 들고 와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알리바이로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 증인신문을 유동규 씨도 언제 보고했냐, 또는 어디서 보고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번 보고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신문을 받으면서 진술을 하는데, 변호인단이 이와 같은 이재명 시장의 알리바이를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목은 이전에 정진상 전 실장 법정에서도 변호인단이 했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유동규 씨는 달리 반박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웃긴 상황이 뭐냐면요, 검찰이 진짜 해도 너무하는데, 변호인단이 이 증인신문사항, 질문사항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 준비해 놓은 것을 검사에게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예정된 신문사항을 다 소화를 못하고 휴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공판이 재개가 되는데, 변호인단이 신문하기 전에 검찰이 변호인단이 뭐 신문할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증거를 통해서 어떤 알리바이를 입증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봤으니까. 검찰이 먼저 우리가 반박 증거를 내겠다면서 반박 증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동규 씨가 들고 왔다는 그 보고서, 그 보고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문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보고용으로 활용이 됐는지 보고가 된 문서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거 내가 들고 가서 보고를 했다고 유동규 씨가 주장하니까, 근데 검찰이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탄핵 증거를 낸다면서 그 보고서의 속성 정보를 보면 작성 시간이 오후 5시 넘어서 작성이 된 거다. 이 얘기를 법정에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단이 심하게 반발을 했어요. 이거 이 시간에 대해서 증인한테 미리 정보를 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강력하게 경고를 해달라. 그래서 결국에 검사들이 재판부한테 주의를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증거 설명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주의 설명을 받았어요. 이 검찰이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하느냐, 유동규 씨가 진술을 하는데, 증언을 하는데, 너 며칠 언제 보고했어? 어디서 보고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유동규 씨가 28일에 신문에 나오고 호반이 빠진다고 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하다가 대책회의 중에 내가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보고를 했어. 그럼 오전에 한 거야? 오후에 한 거야? 오전에 한 거 같아. 이래버리면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10시 이후로는 시장실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는 오후 5시 넘어서 작성된 거야? 이거를 유동규 씨한테 미리 알려주려고 한 것 아니냐. 역시나 이날 검사의 그런 얘기를 듣고 유동규 씨가 진술하면서 오전에는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고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후에 보고를 했다. 그리고 그때는 증언하면서 28일 오후에 보고를 했던지 29일에 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애매하게 증언을 했었는데, 오늘 이 법정에서는 28일 오전에 보고를 했다, 오후에 보고를 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 변호인단이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사진 자료까지 첨부를 해서 주장을 하니까 유동규 씨도 거기에 대해서 딱히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 위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한 서너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남욱이 이 사업 계획서를 짜가지고 왔다. SPC를 설립해서 증권사를 끼고 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다라는 사업 계획서를 짜가지고 와서 거기에 혹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시장한테 가서 보고를 했다라는 대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호반이 빠진다고 해서 급하게 상황 보고를 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내가 보고를 했다. 그리고 그 밖에 그 이전에 10월 말에 사업 일정이 담긴 이 현황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내가 보고를 했다. 이 몇몇 대목이 있는데, 이 10월 말경에 보고를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남욱이 가져온 사업 계획서를
들고 가서 보고를 했다든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제 법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방이 좀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한 대목, 호반이 빠진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날 LH한테 토지대금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LH가 설정한 기한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라서 사업이 그냥 무산될 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이것이 시장의 공약 사업이고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어라고 주장하지만, 이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재명 시장의 공약 사업은 이미 포기 선언을 했고, 한참 축소된 별개의 공사 재정 사업을 유동규 씨가 욕심을 내서 추진한 거거든요. 유동규 씨도 부인을 안 해요. 그게 내 첫 사업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성공시키지 못하면 시장한테 면이 안 선다. 그랬던 것 아니냐. 본인도 부인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유동규 씨는 보고를 했다고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과 변호인단의 신문을 통해서 알리바이를 입증했다. 부재 증명, 현장 부재 증명입니다. 야, 너 시장실에서 보고했어? 나는 그때 시장실에 없었어. 이게 증거로 입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직접적으로 신문을 했고, 뒤에 가서도 또 이런 신문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들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 그리고 구역계를 자기들이 70% 이상 그 인근 땅을 사놨으니까 그 사놓은 땅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계를 그려달라.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하게 해달라. 등등등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단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환지 방식이 아니고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라거나, 구역계도 민간 업자들이 요구한 구역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구역계를 그렸고요. 그리고 공영개발로 했고 수용 방식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이 요구한 것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 유동규 씨는 이재명 시장이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시청에 공문 보내고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남욱에게 너무나 절실했던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는 거는. 왜냐하면 남욱이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서 1,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그 땅을 70% 이상을 계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땅을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환지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택지개발 사업을 하든 땅을 개발을 하면 그 땅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소유자한테 땅값을 주는 게 아니고 환지, 대토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욱이 산하고 밭 이런 싼 땅을 1,000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개발하고 나서 무슨 주택용지라든지 상업용지 같은 걸로 한 500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몇 배가 뛰기 때문에 땅 소유자가 나쁠 게 없죠. 이미 내가 받은 땅이 그 이상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럼 개발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나머지 땅에 대해서 공동주택 용지, 상업 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팔잖아요. 그럼 건설사들이 그 땅을 사들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땅값이 굉장히 높아지죠. 입찰로 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남는 금액으로 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사놓은 소유주 입장에서는 환지 방식이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결정한 대로 이거를 환지 방식이 아니고 수용 방식으로 하면 강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면서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거거든요.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땅값을 못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땅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유동규도 시청을 상대로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재명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유동규 씨를 질책까지 하게 해요. 너 왜 자꾸 환지 얘기하느냐. 환지 얘기 더 이상 꺼내지 마. 이렇게 질책까지 하거든요. 민간 사업자들하고 결탁이 있었다면 이들이 1,000억 원을 넘게 들여서 땅을 다 사놓은 그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를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거보다 아주 작은 규모, 그리고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유동규가 주도해서
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이에요. 그냥 그 사업을, 이 위례 사업을 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왜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겠느냐. 이제 이 대목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례 사업은 네 말대로라면 업자들이 원하는 걸 해줬다는 거잖아. 사업자로 내정해주고 뭐 정보 빼주고 비밀 누설하고 그들이 돈 벌어먹게 뭐 100몇십이든 얼마든 만들어줬다는 거잖아. 근데 정작 그 사업자들한테 더 중요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놓은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는 그들의 5대 요구사항, 6대 요구사항을 우리가 하나도 안 들어줬잖아.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니? 라고 신문을 해요. 물론 유동규 씨는 거기에 순순히 아니 뭐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는 않죠. 굉장히 반박을 하고, 뭐 대장동 사업에도 결국에는 그들한테 특혜가 갔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건데,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대목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이 증언을 하면 할수록 증언이 뭐랄까요, 진화해요. 2013년 설과 추석에 정진상, 김용한테 떡값 줬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유동규 씨가 이전에 증언할 때 정진상한테 떡값 준 거 또는 김용한테 떡값 준 거 그거 남욱이 가져온 돈이라며. 근데 그 돈의 출처가 남욱이 확실해? 남욱한테 받은 거 맞아? 그리고 정진상이나 김용한테 줬다는 게 1,000만 원 맞아? 라고 물었을 때 유동규 씨가 무건수행을 해요. 갑자기 입국닷하고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돈의 출처가 남욱이 맞냐라고 반복적으로 추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김용한테 1,000만 원씩 준 거 맞아? 라고 물었을 때 유동규 씨가 정진상 실장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 내가 썼는지 줬는지 헷갈려요, 이랬어요. 그래서 김용 재판부가 유동규의 말을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김용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이 떡값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거든요. 유동규 본인이 헷갈린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 이 법정에서는 또 이 대목에 대해서 그때 김용 줬다고 합니다. 김용 줬다고 해요. 아니, 본인이 법정에서 이미 증언한 게 있는데 그 말을 또 뒤집어서 본인이 김용 줬다는 거예요. 기억이 명확치 않은데 명확하게 기억나는 듯이 증언하는 것도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재판부에 받아요. 그런데도 유동규 씨는 본인이 이미 법정에서 증언을 했었는데 그걸 뒤집고 김용에게 줬다라고 또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때 2천만 원을 가져왔을 때 정진상이 뭐라고 하더냐, 정진상이 걔들 거지 아니냐, 걔들이 돈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유동규가 그럼 얘네 스폰서 삼아보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남욱한테 3억 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진상 전 실장이 걔네 거지 아니냐 라고 언급했다는 것은 이전까지의 유동규 주장을 보더라도 이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떡값으로 줄 때가 아니고 나중에 스폰서 한번 잡아보자, 남욱 얘네는 어떠냐 라고 했을 때 그때 정진상 실장이 거지 아니냐 라고 했다고 증언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대 발전이 돼서 본인이 증언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떡값 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 라고 또 오늘은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이 검찰 주신문이든 변호인단위의 반대 신문이든 지금까지 유동규 증인신문만 들은 게 제가 20차례가 넘거든요. 근데 이 재판부는 중간에 사건을 넘겨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김용 재판할 때 또는 정진상 재판할 때 유동규 씨가 뭐라고 증언했는지는 이 재판부는 면전에서 듣지는 못했어요. 재판부 병합되고 나서 유동규 씨가 증언했던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기억을 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 얘가 증언이 업그레이드 되고 진화하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동규 씨가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면 원래 같으면은 변호인단이 오늘 법정에서 유동규 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탄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무조건 변호인 반대신문 끝내라고 하니까 오늘 뭐 거기까지 유동규 씨의 일단 답변을 들으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변호인단이 의견서로 제출을 하겠죠. 자, 유동규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증언하더라. 그러니 유동규의 말이 앞뒤가 틀려. 그리고 증인신문에서 유동규가 28일 오후에 보고서를 들고 가서 시장실에서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자, 이날 보시면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오전에 이런 일정에 참석을 했고 오후에 어디서 대구에서 이런 행사에 참석을 했어. 그러니 오후에 유동규로부터 시장실에서 보고를 받을 수가 없었어, 물리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의견서로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은 유동규의 주장이 신빙할 수가 없구나, 믿을 수가 없구나, 또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듯이 증언을 하는구나,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척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유동규 씨의 이 증언 태도를 보면요, 본인이 증인이 아니에요. 피고인이 아니에요. 검사예요. 쌍방울 그 얘기까지 꺼내면서, 쌍방울 사건 얘기까지 꺼내면서 이래 하지 않았느냐고, 김만배한테 20억 요구해보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안 돼서 쌍방울에서 받은 거 아니냐고, 나는 강하게 의혹이 있다라면서 증인신문 취재하고는 전혀 별개의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의심을 한 것을 검사입니까? 그거를 전혀 무관한 이 법정에서 왜 피고인을 또는 변호인단을 몰아세우냐고요.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본인이 검사 입장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전 실장을 유죄를 입증하려고 오버 액션이 너무 심하다, 이런 모습이 뭐 내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의 유동규 씨를 상대로 한 반대신문은 오늘 끝났고요. 다음 기일부터는 몇 주 동안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2차례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부 변경되고 나면은 갱신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2월 19일에 재판부가 뭐 배석 판사가 아마 변경 예정이라고 하는데, 배석 판사 바뀌고 나면 그 준비 기일에서 정한 대로 나중에 이제 갱신 절차를 짧게든 길게든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제 출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공판 소식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동규 씨의 말은 참 들으면 들을수록 진화하고 확대 발전하고, 그래서 더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